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1일 최병호 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말에 한 활동을 살펴보니까 토요일에는 지역구 행사에 참석을 했고요. 어제는 페이스북에다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근데 전남 장성군의 남창계곡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급류에 휩쓸린 사고, 이걸 언급해가면서 규칙을 지키게 만드는 공적 의지의 부재가 바가지, 자릿세 같은 생활적 폐해를 유발할 뿐 아니라 최근 벌어진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짐짓, 좀 의원으로서의 역할 또는 대표로서의 역할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현역 의원으로서의 역할, 이걸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자꾸 보여주고 싶어 하는 모양새. 이거는 뭐냐면 어찌 보면 또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것이다. 현실은 사법 리스크, 구속영장이 초읽기에 들어간 제1야당의 대표, 이런 지위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때에 친명계들은 지금 이재명 사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어제 더민주 혁신회의 전국대회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당대표를 무도한 검찰이 잡아가려고 한다면 왜 잡아가느냐, 잡아가지 말라고 해야 할 국회의원이 잡아가라고 도장을 찍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거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민영배 의원도 이 자리에서 정기국회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간단히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투표 거부로 이재명을 지키고 민주당을 지키면 된다. 투표가 시작되면 의원들이 일제히 빠져나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가 됩니다. 재적의원이라고 그러면 지금 아마 재적의원이 299명인가요? 하여튼 그 정도 될 테고, 그 중에 과반수면 150명입니다. 근데 민주당은 167명이고 거기다 친야 무소속까지 합치면 거의 175석 이상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들어가서 회의를 열고, 그럼 재적 과반수가 출석했으니까 이제 회의가 열릴 수 있죠?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표결이 시작되자마자 다 빠져나오면 출석 과반수가 안 됩니다. 또는 처음부터 회의 참석을 안 하면 아예 재적 과반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사실상 표결을 하지 않고서도 부결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플랜 A, 플랜 B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우리가 한번 원용을 하자, 이런 얘기죠. 물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정치적 후폭풍, 이거에 또 민주당이 책임져야 되죠. 뿐만 아니고 박찬대 최고위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저는 회유라고 보는데 회유하기 위해서 만나고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과 통화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18일에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부결표를 던질 것이다.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찰 독재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라는 데도 19일에 입장문을 내고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쓸데없이 공무상 비밀 누설을 그만하고 8월 국회 비회기 중에 신속히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이재명 대표도 17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라. 나는 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영장심사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회 회기 중입니다. 8월 16일부터 말일까지. 그리고 끝나면 9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정기국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얘기는 8월 한 25일이나 이때쯤에, 내일 모레죠, 거의. 이때쯤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러면 자기네들이 국민의힘과 합의해서 임시국회를 중단하겠다. 회의기를 단축하겠다. 그래 놓고 다음 주에 출석해서 영장심사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하냐? 우선 내일이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공판이 있는데 지난 한 달간 공전됐습니다. 이 공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했던 얘기, 제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김성태 전 회장으로 하여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 하는 거를 이재명 대표한테,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보고했다. 그러면서 김용태 변호사가 법원에 낸 의견서를 보면 그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사한테 돈이 좀 든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 게 김형태가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들었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정도의 대화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아마 그거보다 훨씬 더, 아니 돈이 든다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납니까? 그걸 안 물어봤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그럼 쌍방울이 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의 관측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 진술에 동의하느냐 이화영 전 부지사, 동의하면 법정 증거로 채택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걸 기반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원지검의 소환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2일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검찰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 전에 출석 요청을 한다든가, 만약 22일에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여러 가지의 트릭을 써서 재판을 또 공전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불가능한 거를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에 따르면 무슨 식당 예약하듯이 지금 검찰에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의 수사 스케줄이 있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다. 그런데 이런저런 쓸데없는 얘기, 그 다음에 약간의 대국민 선전전 같은 거를 지금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들이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더 문제는, 자, 친명계들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재명 사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부결표를 던져야 한다, 내지는 자기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다,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라, 이런 무리한 얘기들을 계속 해가면서 이재명 감싸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본인이 17일 그 검찰청 출석할 때 자기 재발로 나가겠다고 하지만 불체포 특권은요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헌법상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회기 중에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당연히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야 되고요. 국회는 당연히 이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결에 붙였을 때 만약에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이제 영장실질심사에 나가면 되는 거고, 부결된다면 영장실질심사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왜 가만히 있냐? 이렇게 친명계가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겠다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는데 그거는 자기의 약속과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가만히 있느냐? 왜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1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해서 공연히 갈등만 초래하지 말라. 한마디 딱 하면 안 하지요. 안 하거나 하더라도 이제 국민들한테 의미가 없어집니다. 정청래, 박찬대, 이 사람들 가만히 있어라, 민영배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 살짝 비추기만 해도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는 국민들한테 이제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될 일을, 그러면 민주당 내에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안 될 텐데.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비명계는 또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걸 뒤집으려고 지금 수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죠. 자기가 한마디만 하면 이건 없어집니다. 근데 그 한마디를 안 합니다. 왜? 저는 은근히 이재명 대표가 부결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인은 나간다고 했는데, 본인은 영장실질심사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자기가 부탁도 안 했는데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부결시켰다. 그래서 나는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간다.
이런 상황을 저는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근데 그걸 노골적으로는 얘기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뒤로 지금 뭐 정청래 의원이나 박찬대 의원한테 뭐 아이고 좀 이렇게 바람 좀 잡아주세요, 뭐 그렇게까지 안 하겠죠. 그러나 여하튼 그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본인이 한마디만 하면 이 사람들 뭐 이런 얘기 그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의 지금 생각은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것을 뒤집을 수는 없고, 자기가 다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그걸 핑계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아닌가.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여러 차례 공언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 분열과 뭐 이런 분란의 책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있는 것처럼 전형적인 국면전환 전술이죠. 그 책임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본인이 내가 이렇게 선언한 이상 당내에선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 정리될 사안인데 그걸 지금 정리를 안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정말 이제 보니까 9월에 넘어올 것이 뭐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넘어오면 가결될 것이냐 부결될 것이냐. 저도 뭐 여의도의 의원들한테 여러 번 물어봤는데,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죠, 물어봤는데 아무도 확신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51대 49 정도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지금 그 내부의 의원들도 이게 부결될지 가결될지 예측을 못합니다.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무기명 투표를 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갈지, 대체적으로는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를 이 즈음에서는 이제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다, 그게 내년 총선에 민주당에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친명계 일부는 바로 정청래, 박찬대 뭐 이런 민영배 이런 사람들처럼 여기서 확실하게 부결시켜서 우리는 이재명 브랜드로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친명 중에 일부는 아마 이재명 대표 좀 안 됐지만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우리 배지 다는 데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에 따라서 가결 또는 부결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의원들도 예측 못하고 있습니다. 뭐 저보고도 예를 들어서 가결된다 부결된다 50%는 맞겠죠. 그러나 그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친명계에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이거 가지고서 왈가왈부하지 마라, 나는 나간다, 한 번 더 친명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정리된다. 저는 그러면 정리될 거로 봅니다. 그걸 안 한다. 그러니까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책임은 이재명 대표 본인의 본인한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왜 안 하냐? 이거는 가면 갈수록 본인이 의심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 만약에 부결이 됐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중 플레이를 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또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